고려 비색은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다른 곳에서는 따라하려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하제일이다. 고려 청자는 좌우대칭이 완벽하거나 그렇지 않지만 조형적으로 봤을 때 알맞은 비례를 갖추고 있고 유색 또한 맑고 투명해서 고려 청자만의 기품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색은 자기 문화를 처음 꽃피운 중국에서 청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특히 고려 비색은 청자의 색이 맑고 투명해서 마치 은은한 비추 옥빛 같다고 칭송하며 고려 청자에 따로 붙은 이름이다. 천년 전 고려 도공들은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할 가장 진귀한 보물을 만들어냈다. 시대를 앞선 독보적 기술과 독창성, 그리고 최고의 하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장인의 집념이 탄생시킨 걸작. 우리는 그것을 이 시대 최고의 명품이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중국의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만의 독특한 색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색상에 가장 큰 주안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상감 기법을 적용하여서 상감 청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가장 우수한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대표하는 고려 청자. 12세기경 고려 청자는 단순한 장식에서 벗어나 서정적 문양 표현과 함께 새로운 장식 기법인 청자 상감으로 발전시키며 독창적인 조형의 꽃을 피웠다. 상감 기법은 도자기나 금속 등의 표면에 무늬를 파고 그 안에 금과 은, 흙 등을 넣어 채우는 장식 기법으로 세계 최초로 고려 청자의 상감 기법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향로나 정병과 같은 금속 공예품에도 은입사 상감 기법을 사용하는 등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고려 청자는 맑고 투명한 비색과 함께 유려한 선의 흐름, 생동감 넘치는 회화적인 문양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중국 청자와는 다른 독자적인 미의 세계를 이룬다. 이처럼 천년의 세월이 지나도 아름다운 고운 결과 푸른 빛은 도공의 시간과 정성, 인내가 모두 하나로 통해야 얻어지는 험난한 과정의 결과물인 것이다. 정말 지금 이렇게 요즘 세대에 이렇게 내가 나타낼 수 없는 조금 오묘한 색깔들, 그런 걸 보면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청자의 제작 과정은 우선 고령토 계통의 점토를 채굴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정성스럽게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이용해 원하는 자기의 형태를 만든다. 그 후 반건조 상태의 자기 표면에 구름, 학, 모란 등 전통 문양을 조각하거나 철화, 태화 또는 상감 기법 등으로 장식을 한다. 장식이 끝나면 충분한 기간 동안 천천히 건조시킨 후 섭씨 700도에서 800도 사이에서 초벌구이를 하고 초벌구이한 자기에 유약을 바른 후 다시 본벌구이를 해 완성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푸른 빛을 얻을 수 있다. 전남 강진군 일대는 약 200여 개의 고려시대 가마터들이 분포되어 있어 예로부터 고려 청자를 대표하는 곳이다. 이처럼 강진에서 가장 뛰어난 청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찍이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선진 문물에 대한 독창적인 이해력을 갖고 있었던 도공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도 문화재 발굴이 한창인 강진군 일대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청자 관련 유물로 그 모양과 생김에 따라 유적의 대표 시기와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한다. 청자 그 도편이라든지 청자 그 자기편들이 주로 보이는 걸 봐서 여기 이렇게 이 사찰이 그 번창했던 그런 시기를, 중심 시기를 고려시대로 보고 있거든요. 고려시대의 사찰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려 청자의 본향인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 청자박물관은 고려 청자의 전통의 가치와 예술혼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려 청자의 예술적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대중화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강진 명품 청자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강진 명품 청자 경매가 있는 매주 토요일이면 박물관은 싼 가격에 진귀한 명품 청자를 구입하려는 외지인들로 붐빈다. 남도에서 토요일마다 열리는 예술품 경매가 새로운 문화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외지인에게도 남도 예술을 알리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진 청자박물관 제2호 가마. 오늘은 전국 유일의 관요인 이곳 강진요에서 고려 청자의 맥을 잇기 위해 선조들이 예술혼을 불사르던 전통 방식 그대로 화목가마에 불을 지피는 날이다. 1700~1800도에서 녹지 않는 흙이거든요, 이게. 푸른 비치색으로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0% 정도. 1년에 4차례 소나무 장작불로 굽는 화목가마는 최고의 명품 청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작업 과정이 까다로우며 성공 확률이 낮아 고충이 많다. 그러나 고려 청자의 비색 아름다움을 찾고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이곳 도공들에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글쎄요, 비색이라는 제가 배운 바에서는 갑자기 여성 번개같이 쏘나이가 왔다가 끝인 그 맑은 하늘, 그런 색깔을 비유도 하기도 하고 깊은 바다의 파란 물을 비유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청자가 푸른 빛을 얻기까지 꼬박 3일. 밤낮을 강진 청자박물관 도공들은 교대로 장작을 넣어가며 뜨거운 불빛을 살피는 고통의 시간을 견딘다. 그리고 못내 지쳐 쓰러지고 일어서기를 여러 차례. 옛날 사람들은 어찌 그 가족 단위로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 고된 것을 어찌 그 사람들은 혼자 가족 단위로 했을까 그런 생각하면 오늘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뭐 보잘것없는 흙 가지고 어떤 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장식을 해가지고 청자로 만드는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은 그게 가장 뭔가 뜻깊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이제 생각하죠. 청자가 15시간 이상 가마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도공들은 매서운 불기둥 앞에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유약이 녹기 시작하는 시점 1000도씨부터 공기 양을 일정량 차단을 시켜요. 그러면 그 분위기에서 원래 산화됐던 철이 원래 철 색깔로 파란 청색으로 이렇게 환원되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그게 이제 청자빛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죠. 강진요 도공들이 지키고자 하는 청자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만의 고유한 미의 세계를 완성한 옛 선조들의 창조적인 예술 정신이 아닐까. 천년의 세월을 이어져 도공이 견뎌낸 많은 시간들이 비추색 옥빛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이 조화로운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기도 한다. 최고를 향한 바람은 그리 쉽게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사람의 노력을 다하고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과정이지만 실패는 언제나 마음이 환원 아프다.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환원 상태로 전체적으로 화목가마는 똑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는 산소가 많이 투입된 부분, 그다음에 일단 상심이 크죠, 상심이.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또 있고 만들다 보면 더 좋은 작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을 통해 또다시 일어서며
세계 유일의 예술혼을 지켜온 청자 도공들의 자존심. 천년 세월을 푸르게 빛나는 청자와 함께 언제까지나 그 빛을 잃지 않는 또 다른 천하제일의 명품일 것이다.